보통 건축주분들이 건축을 마음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으시거든요. 네. 불안함도 있으시고 걱정도 있으시고 건축도 잘 모르시고. 네. 그런데 건축을 해야겠다고 딱 마음먹은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제가 한 3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제 사무실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이제 월세에서 좀 벗어나서 좀 편안한 공간 이런 공간들을 갖기 위해서 건축을 하면 정말 좋겠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건축을 시작하게 됐죠. 그럼 토지를 구매를 하시고 건축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3년 정도 걸렸어요. 3년. 땅 사고 설계 들어가고 도면 받고 그다음에 건축 들어가는 데까지 3년 걸렸죠. 그럼 한 2년 정도는 땅 사신 후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시기 전에 설계나 시공을 하시기 전에 보셨던 건축이 이럴 것이다라고 주변에 얘기 들으신 것도 있으실 거고요. 보통 이제 충고도 많이 하시거든요. 주변 분들이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 10년은 늙을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가 아니다 이 일은. 그런 충고들을 많이 해주셨죠. 그런 충고를 이기고 건축을 하려고 하게 되면 사실 결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결단 쉽게 아무나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건축주가 된다고 하는 게 그냥 땅만 있다고 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어야만 이게 할 수 있거든요. 공간을 제가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내 계획대로 이 공간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 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서 제 공간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기고 이제 그런 압박감 그리고 임대료의 상승 이런 것들이 제가 사업을 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 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저희 쪽 서비스를 하우빌드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이제 제가 건축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얼마 정도 이 건축비가 드는지에 대해서 의뢰를 해봤더니 제 예상액보다 한 10억 정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거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서치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웹사이트에 정말 기적같이 하우빌딩을 놔두고 도대체 감당이 될 수 없는 액수였기 때문에 이 정도 액수에서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설계하시는 분한테도 부탁을 드렸었고 근데 그 액수는 사실 좀 가변성들이 있어서 참 맞추기가 어렵지 않으셨을까. 최대한 맞춰주시려고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웠다. 그때 기적같이 나타난 하우빌딩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을 홈페이지를 갖고 살았어요. 하루에 14시간.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처음에. 그럼 딱 보시고 이 첫인상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정직한 홈페이지도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들고 이 내로라면 나도 건물을 짓는데 힘이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 뵀죠. 저희 쪽 전체 서비스 중에서 공개경제 입찰도 하고 공사도 관리를 하고 공사 대금도 관리를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서비스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셨습니까? 건축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공개 입찰이 굉장히 컸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입찰에서 가격이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수량 산출 수량 산출 제가 그걸 받아서 했을 적에 굉장히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4개의 업체인가 그 당시에는 우선은 많은 업체를 받았었고 20몇 개의 업체를 어플라이 했지만 예비 업체로 4개를 골라서 할 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업체들과의 관계를 맺는 거구나 하는 것도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4개 업체의 특성도 보면서 제가 어떤 업체와 같이 일을 하면 좋겠는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프로세스가. 사실 이제 저희가 그 프로세스를 만들 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길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프로세스거든요. 입찰을 받기 전에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것들을 조건들을 다 결정을 하고 오픈해가지고 여러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고 그 중에서 건축주께서 예비업체를 선정을 하고 예비업체들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업체 선정해서 계약까지 가는 과정이 보통 한 달 반, 길면 2달까지 가는 과정인데 저희는 이 과정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제 건축주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야만이 건축주께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설사도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쓰신 케이스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원래 계산했던 그 액수만큼 딱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때. 사실 이제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건설사한테 그냥 견적 계략적인 금액이든 아니면 전체 금액을 받았을 때 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받았을 때 하고 금액 갭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제가 지금 뒤돌아보면 사실 하우빌드 이 공개 입찰 시스템을 통해서 한 20% 정도에서 많게는 한 35% 정도의 차이가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났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어요. 더 중요했던 건요. 많은 분들이 건물이 올라가면서 그만큼 늘른다, 고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13개월 건물을 지었는데 6개월 동안은 제가 건물 근처에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현장 소장 보고 받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서 매일 올라오는 걸 보고 아 우리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구나, 오늘 뭐가 들어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가끔 현장 소장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봤고요. 6개월이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설계하신 설계사 사무소하고 현장 소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매번 체크업할 것들을 체크하고 그렇게 나왔던 과정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 전체 과정에서 골조를 공사할 때는 사실 건축주께서 오셔서 하실 게 별로 없습니다. 감리가 그것을 체크를 계속 할 거고 건축주께서 현장에서 인벌부가 될 때는 언제냐 하면 골조가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고르셔야 될 것들이 생기시거든요. 페인트, 색깔, 돌을 어떤 돌로 쓰실 건지 사실 건축 전체 과정에서 건축주가 하셔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결정이거든요. 결정을 얼마나 빨리 잘 해주시는가 따라서 기간도 달라지고 금액도 달라주시는 게 있는데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건축하실 때. 저는 이 건물이 공사하는 전체 과정에서 잘 됐던 이유가 사실은 반이 건축주의 역할을 잘 해주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도 많은 현장들을 진행을 하지만 모든 현장들이 다 완벽하게 끝나진 않습니다. 근데 잘 끝난 현장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건축주께서 역할을 잘 하시는 현장들은 정말 잘 끝나세요. 대표님 시키는 대로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혹시 공사를 하시면서 그래도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하우빌드에서는 어떻게 그걸 해결해 주시던가요? 사실 크게 부닥기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적인 문제가 생겼을 적에 누구한테 이거는 상의할 사람이 없었는데 하우빌드를 CM이라고 표현해요.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하우빌드가 중간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뻑뻑한 관계를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해줘서 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윤활유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바탕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은 공개경쟁 입찰이나 그다음에 금액에 대한 것, 공사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미 협의가 안 되고 진행됐다고 하게 되면은 그걸 못 돌립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재료, 공사 방법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할 때 변경거리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도 원활하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이만큼 돼야 된다고 그때 그 녹화하신 걸 제가 보면서 저희가 계약서가 이만큼은 돼야지 건물을 짓기가 편해요. 이런 말씀을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진짜 공사 과정에서 좀 변경해야 될 거 이런 거 있을 적에마다 양상원 부장님이 계약서 몇 페이지를 펼쳐놓고 현장 소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아, 이 계약서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구나. 제가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처음 짓는 거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이 계약서가 굉장히 두툼한 계약서, 그 계약서가 위력을 발휘할 때도 한 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계약서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적혀 있는 게 계약서거든요. 그러면은 계약서가 잘 작성이 됐다고 하면 공사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그 계약서대로만 진행을 하면 되는데 계약서인데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그냥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냥 조건들이 없이 협의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룰들이 정해져 있는 게 계약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그 계약서를 만들 때 정말 오랜 시간들이 소요가 됐거든요. 아, 그런 거군요. 저희가 10몇 년 동안 하면서 현장에서 생겼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게 그 계약서이기 때문에 건축주께서는 이 건축하면서 제일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이제 완성도를 키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디테일한 면에 네.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처음 해봐서 잘 모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디테일한 면에 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제가 몰라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자주 찾아뵀던 것 같아요. 예. 이승기 팀장님을 괴롭혔던 것도 예. 제가 이 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저는 받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작은 예지만 예. 엘리베이터를 1분에 몇 미터인 거죠? 그게 1분에 60m짜리를 하느냐, 예. 90m짜리를 하느냐, 예. 120짜리를 하느냐, 예.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떤 게 좋을까? 예. 이런 충고를 해주셨던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었고, 예.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아주 디테일한 면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는 하우빌드를 생각해 보면서 예. 건축주의 친구라고 생각해요.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고민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예. 그 고민거리를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그걸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친구 한 사람이 있다. 예. 그리고 제가 다음에 건축을 해도 제가 하우빌드를 통해서 예. 꼭 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우빌드를 통해서 이 건축하는데 완성도를 정말 높일 수 있었고 예. 제가 생각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 쪽 이제 시스템이나 플랫폼 상에서 건축주께는 노출이 안 되지만은 많은 것들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주께서 이제 건설사한테 준 공사비 같은 경우는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공사대금 완전관리를 묶어놨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그 공사대금 완전관리가 건축주께는 피부로 못 느껴지시거든요. 그렇죠. 예. 전혀 모르죠. 예, 네. 모르는데 실제로 이 현장이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원동력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현장에서 건축주께서 건설사한테 공사비를 지급했는데 이 돈을 건설사가 다른 쪽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하도업체인데 대금을 안 주시거나 하게 되면 이게 현실적으로 현장에 그 다음날 작업자가 안 들어오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딱 공사비가 다른 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묶어 놓으면은 사실 현장에서 돈 때문에 스톱되거나 문제가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면서 건축주분들에게 자랑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피부로 못 느껴지시거든요. 잘 진행되면은 공사대금 안전관리에서 공사비가 잘 흘러갔다는 것을 피부로 못 느끼시거든요. 저도 전혀 모르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주시면 그 돈은 건설사가 손을 못 댑니다. 하도업체한테로 바로 이제 돈이 가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고 하도업체들한테 바로 돈이 가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게 돼야지 현장들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현장들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많이 늦어지거나 분쟁이 생기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문제가 생겨야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민간 현장들 같은 경우는 건축주분들께서 건물의 품질도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냐면 작업자가 안 들어오고 하도업체가 돈을 못 받아고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해결을 해놓고 그 위에서는 이제 품질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현장에 공사를 하는데 갑자기 작업자가 와서 나 돈 못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들은 건축주분은 건물의 품질보다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품질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저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우빌드를 써보신 소감하고 건축을 하기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하우빌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윤활유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누구한테 좀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때도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하우빌드는 윤활유 같이 이렇게 뻑뻑한 관계를 부드럽게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상식이 통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착해요. 제가 볼 적에는 그게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시면 한국에 건설하시는 분들 또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실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변에 건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주저없이 하우빌드는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제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